김건희 씨 일가 회사가 연루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왜 출산하셨는지 한 말씀을 여쭐게요. 하시라고 네. 요구는 딴 거 없잖아요. 특히 국민의힘이 공개한 문서는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그분도 어디서 나오셨어요? 기간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니 근데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의 유족들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검TV 정철수필입니다. 교육자는 썰전 제9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최태경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육자당 썰전은요. 지난 2025년 10월 10일 날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던 양평군의 한 공무원이 예.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유서 때문에 특검이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네. 뭐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됐고 그 때문에 특검 해체 주장이 나오기까지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네. 예. 자, 당시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양평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부감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이 가혹한 수사 때문에 한 공무원이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민중기 특검과 특검팀 수사팀원들을 강압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특검의 행태가 부당하다며 이런 특검은 해체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내걸었어요. 동네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이재명 대표 수사 때는 관련자가 자살을 하면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했죠. 아, 맞아요. 그랬어요. 정치 진짜. 검찰 탓이라고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 부정부패 관련돼서 수사받던 사람이 자살하면 왜 또 갑자기 특검 탓이 됩니까? 글쎄. 그런 같은 논리로 하면 김건희, 윤석열 탓이 돼야죠. 정말 그러네. 잣대가 일관돼야죠. 그러네요, 진짜. 대단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저희 열린검TV는 왜 그 면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정황을 살펴보고 탐사 취재를 본격적으로 해보니까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예,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경제장 썰전 주제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 무슨 유서 대필 조작 같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보자고요. 예.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인허가와 개발 부담금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이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사람은 지난 2016년 당시 양평군청 주민지원과의 직가관리팀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재 양평 단월면 면장 신분인 정희철 면장이었습니다. 정 면장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2016년 당시에 김건희 일가에게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와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준 의혹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주장과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도 아닌 단순 참고인 신분이었던 정일철 면장이 지난 10월 2일 날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조사의 압력에 부담을 느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압수사 공세를 통해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서 특검 수사를 흔들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열린공감TV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 방송을 했지만 양평군은 지난 2016년 11월 김건희 가속회사인 ESIND에
공공지구 개발 부담금을 17억 4,800만 원 부과가 됐었는데 2017년 6월 23일 날 빵원으로 어떻게 17억에서 빵원이 됩니까? 전액 감면을 해줬습니다. 저런 경우는 거의 없죠. 아니, 아예 없죠. 17억에서 예를 들어 16억으로 낮춰도 논란인데 그러게요. 빵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졌다고 특검팀은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당시에 양평군수는 현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었습니다. 미션팀. 네. 자, 먼저 저희 열린검토 취재팀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10월 2일 정일철 면장이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특검은 9월 말경에 김성교 의원이 군수로 재직할 당시에 양평에서 오랫동안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했고 김성교 당시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부땡 씨와 한일땡 씨를 소환을 해서 공공지구 개발 인허가 관련과 과정과 개발 부담금 면제 의혹을 먼저 선조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열린공감TV 취재팀은 9월 말경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민부땡 씨와 한일땡 씨에게 특검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부땡 씨에게 확인 전화를 해보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특검에 출석하셔가지고 양평 공공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 혹시 참고인 조사 받으셨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확인자 전화드렸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저희가 취재한 바로 의하면 김건희 특검에 출석하셔가지고 공공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 참고인 조사를 노코멘트 할게요. 네. 지역신문 기자였던 사람이었는데 네. 특검을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답을 노코멘트 하겠다. 기자신문이었던 사람인데. 기자라서 더 잘하는 것도 있겠죠. 네. 뭐 감추는 게 많이 있어서가 아니, 아닐까. 지역지 기자분들 중에서도 네. 뭐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사이비 기자들도 상당히 많죠. 군청에서 광고비 같은 거 혜택을 보면서 군청 홍보지처럼 활동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평이 상수원 보호구역지가 아닙니까? 네네. 그 공장이 별로 없어요. 기업이 많이 아, 들어와 있지 그렇구나. 않습니다. 그러니 뭐 군청에서 광고비 많은 기업 거는 광고를 받기가 좀 힘들겠군요. 쉽지 않을 거예요. 기업 광고는 힘들다고 봐야죠. 평 같은 경우 택지 개발이 많았기 때문에 건설회사 택지 개발 관련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고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네. 80년대 말에는 또 지역 그 매체 중에 환경 땡땡 환경 네네. 이래가지고 들어봤어요. 공장 굴뚝이 있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협박을 합니다. 아, 그 광고료를 받아요. 아이고. 그런 식의 그 사이비들이 판치는 그런 언론 환경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 민부땡 씨가 현재는 그 양평에서 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 찾아가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니, 있어야 돼. 아니. 다른 애나 그냥. 아니,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 아, 여보세요? 받으셨는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싫다. 특검에 출석하셨는지 한 말씀만 여쭐게요. 가시라고. 네? 노코멘트 하려고 했잖아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니, 가시라고. 선생님도 기다리시잖아요. 가시라고. 아니, 특검 그 조사 받으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러면은 예, 이것도 예. 미팅인 거 알잖아요. 예, 한 말씀만 해주세요. 특검 출석하셨습니까? 가시라고. 예,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가시라고요. 예, 예. 특검 출석 안 하셨습니까? 네. 아니야. 참 그 계속 저렇게 특검 수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받았다 안 받았다. 근데 계속 저렇게 결국 기자를 쫓아냈는데요. 부당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도 아니고 그러게요. 특검 조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묻는 건데. 네. 지역지 기자 출신이 군수의 최측근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렇지. 그렇게 지역에서 알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평군의 또 지역신문 기자였던 김성교의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졌던 한일땡 씨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아, 뭐 잠깐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선생님 저기 최근에 양평 공공지구 개발 인허가 관련해서 특검에 조사받으신 적이 있죠?
보통 기자 출신들은 아무리 지역신문 기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취재 기자가 전화를 해주면 답변 좀 해주는 편인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조사받지 않았으면 네. 조사받지 않았다고 그렇죠. 대답하는 게 인간의 보편 심리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일단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왜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죠. 이래야 하는데 네. 그냥 끊어버렸다? 예, 이건 뭐 출석하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민정기 특검은 위 두 사람의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희철 씨를 10월 2일 날 소환해서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10월 3일 날 0시 52분에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광TV 취재팀이 파악하기로는 김성교 당시 군수의 오랜 측근이었던 민부땡 씨 그리고 한일땡 씨는 특검에 가서 모두 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모두 불었다는 얘기를 양평군 전모 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요. 즉 민 씨와 한 씨가 특검에 가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취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다 불었대요. 원장님 부른 게 아니라 예예 앞에서 다른 기자들 들은 사람이 가서 불었어. 그게 관련된 양평 카르텔 그 있잖아. 카르텔에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의혹으로 뭔가 한번 제기한 한모 씨라는 분이 있어. 그 동생 라는 예예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아마 다 부른 것 같아. 네. 정리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 앞서 그 특검 나갔는지를 민떼 씨. 밝히지 않은 민 씨와 한 씨. 한 씨 두 사람이 다 불었고. 그렇죠. 예. 그들이 당시에 김성교 군수의 측근이었는데 음.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특검들이 우회 조사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예. 결국은 다 불었다는 거죠. 그렇지. 특검 나가서 조사받은 것 자체가 흑역사인데 그렇죠.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네. 면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민부땡 씨와 함께 특검팀에 가서 다 불어버린 사람으로 보이는 한일땡 씨. 이 사람은 저희 열린공감TV가 찾아냈던 김충식의 쓰레기 속에서 찾은 김건희의 막내 동생 김진환의 결혼식 하객 명단에도 있었던 아, 그래요? 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 한일땡 씨가 예, 그 당시 김진환의 결혼식에 예. 하객으로 참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검이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일철 면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열공 취재 결과 특검 조사를 받은 정일철 면장도 민부땡 씨와 한일땡 씨의 진술에 대해 동의한다는 차원의 사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세 명은 다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특검에서 한 거예요. 양평 카르텔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렇지요. 시기였죠. 네. 미션팀 김선교의 혐의가 거의 다 드러난 거예요. 거의 다 드러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정일철 면장은 이후에 양평의 이권 카르텔들로부터 특검 조사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압박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너 왜 거기 나가서 그걸 인정해? 그렇죠. 너 지금 네가 한 짓을 알아?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다른 사람처럼 너가 버티면 되지 왜 사인까지 했느냐 등 양평 관변단체 대표 등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도시 지역 인근에 있는 군 단위가 부정부패가 제일 심합니다. 아, 왜요? 기장 군도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거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개발이 진행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도심지 바로 인근의 군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점점점 개발이 확대되니까. 부산에서도 기장군이 거의 유일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죠. 강서구하고 기장군. 부산광역시인데 군이야. 예. 그래서. 양평군도 비슷하다고 봐야죠. 예. 그러네요. 그게 군이 별로 없잖아요. 네. 경기도도. 자, 아무튼 이 정일철 면장이 심한 압박을 당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취재원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조사 받고 나와가지고 압력을 누가 가했다. 응? 압력을.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보같이 그걸 왜 사인하고 나왔냐 모르냐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봐준다 뭐한다 왜 네가 다 다른 놈들은 다 버티고 왔는데 너는 그러냐 하니까 제가 심적으로 엄청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지. 네. 자, 당월 면접 정일철 씨는 너무도 많은 양평 이권 카르텔의 압박에 못 이겨서 특검 조사를 받았던 사실관계를 10월 3일부터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메모를 하면서 정확하게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기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제보자는 그러면 네,
열린광TV 취재팀에게 당월면장 정희철 씨가 끊임없이 양평 카르텔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급기야 김성교 의원 측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아서 10월 7일 오후에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양평 전 관변단체장을 역임한 이교섭 씨라는 사람이 정희철 씨를 불러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정황을 봤을 때 네. 이 분이 굉장히 많은 압박과 협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개발이 진행 중인 군 단위에서는요 지역 군의원한테 이 건에 관련된 각종 간변단체장 찾아와서도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예, 개발이 진행 중인 군 단위는 근데 이 건이 아주 크고 그리고 이 건 카르텔이 공고하기 때문에 아마 협박을 한두 명이 안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야, 그렇구나. 이게 완전히 무슨 깡촌이라고 불리는 시골이 아니라 도시인데 거기에 군단이 막 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있는 막 진행되고. 그런 곳에서는 정말 맞습니다. 엄청난 로비와 부산 기장군도 협박, 압박이. 딱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제보자는 열린광TV 취재팀에게 당월면장 정희철 씨가 끊임없이 양평 카르텔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급기야 김성교 의원 측근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아서 10월 7일 오후에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 측근으로부터 알려진 양평 전 관변단체장을 역임했던 이교섭 씨에게 정희철 씨를 불러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7일날 횟집에서 면장을 불러내서 양평 시내. 네네.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을 보여준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이교섭이라는 사람이 정일철 면장을 불러내서 거기서 이제 메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아하. 메모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정일철 씨는 김성교 측근 이교섭 씨와 함께 양평 전통시장 내에 있는 한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횟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라고 군청 앞에 있는 거야. 군청 앞에? 예예. 근데 그게 국민의힘 관련된. 네. 자, 먼저 취재팀은 저 이규섭 씨가 정말 김성교 의원과 잘 아는 사이인지 알아봤는데 저희가 선취재를 한 것이죠. 사진 한 장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이규섭 씨입니다. 정말 김성교 의원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네. 예. 김성교 군수 시절에 양평군의 자율방범대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양평군의 자율방범대에는 각 지역별로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어서 골고루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저 이규섭 씨가 특정 면에만 예산을 주니까 다른 지역 방범대가 탈퇴를 해버리는 일까지 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해당 횟집의 요리실장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저희 취재팀이 정일철 단원면장과 관변단체 바로 저 이규섭 씨 대표와 지난 10월 7일 날 방문을 해서 식사를 했는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10월 7일 날 단월 면장님하고 자유총용령 단월 부회장님이 오후에 여기 오셨다는데 며칠 날이야? 10월 7일 날이야. 그걸 기억 못하죠, 어떻게. 10월 7일 날 오후에. 그걸 기억 못해요, 그러면. 제가 못해, 기억을. 왜 그러세요? 아니, 그때 뭐 단월 면장님께서 잘못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아니, 돌아가신 것도 모르세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뉴스 대대적으로 나오잖아요. 플래카드로 붙어 있잖아요. 자살했다는 사람. 네.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면장하고 간변단체 네. 장 출신들은 사실 평소에 교류는 자주 합니다. 술도 자주 네. 마시고. 네. 그런데 만약에 김성교 씨가 정말 떳떳하다면 이런 특검 조사를 받은 당사자를 그 직후에 자기 측근과 접촉하게 하는 것은 관리를 안 했을까요? 혹시라도 오해를 받기 위해서도. 제가 김성교 씨면 떳떳하면 못 만나게 자기 측근들한테 만나지 말라고 지시를 했을 것 같아요. 오해받는 거. 일부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그런데 떳떳하지 않으면 구슬려야 되고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치. 만날 관리를 해야 수가 돼. 있는 거죠. 그럴 수도 관리를 해야 있습니다. 돼. 제 말은 떳떳하면 오해를 받기 싫어서 만나지 못하게 해야죠. 당연하죠. 떳떳하다면. 예. 해당 횟집은 여사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사장의 남편이 어느 한 사업장을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역시 또 다른 양평 관변단체장 출신인 연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에게 찾아가서 부인으로부터 정일철 단원면장이 10월 7일 날 횟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네. 네. 저기 사모님이시잖아요. 네네. 저기 10월 7일 날 10월 7일 날. 예예 추석에 거기에 그 작고하신 단월 위원장님이 7일 날 오후에 한 방문해서 한 3시간 동안 머무르셨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때는 가게 안 왔었어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7일 오후에 단월 위원장님하고 돌아가신 정희철 위원장님하고 단월 자총 단월면 지회장 있잖아요. 예. 네. 두 분이 방문에 한 3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추석 다음 날이네. 예, 10월 7일 날. 저녁에. 예,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제 사모님한테 못 드셨습니다. 예. 여기 못 들었는데. 그리고 집사람은 잘 모르겠지. 10일 날 위원장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근데 10일부터 15일까지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절 지나면은 명절 때는 우리 장사하고 항상 예. 명절 때마다 명절 끝나면 쉬어요. 10월 7일 날 오후에 3시간 두 분서 머물렀다고.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직접 확인한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집사람은 몰라. 아, 사람들. 사모님은 전혀 모르세요? 예. 아, 위원장님도 모르세요, 예, 사모님은? 예. 네. 이 동네가 좁다는 거를 전제로 한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동네가 좁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언론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동네에서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또 모른다? 그 말을 믿습니까? 모를 리가 없지. 동네가 좁은데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일에 연루돼서 누가 배후에 있고 다 압니다. 다 아시지만 네. 저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해당 횟집의 여사장의 남편 연모 씨는 단월 면장 자체를 모른다. 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아이고. 횟집의 유로 실장도 기억이 없다고 하고 횟집 여사장 남편도 모른다고 하니까 취재팀은 횟집 앞에서 늦은 시간까지 횟집 여사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아, 뻗치기를 뻗치기. 했지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출근을 하고 있던 횟집 여사장을 만나서 정희철 단월 면장과 이규섭 씨가 지난 10월 7일 오후에 방문해서 3시간 정도 머물렀는지 그리고 메모를 받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네네네. 매장에 방문했다는 네네네. 맞습니까? 혹시 거기에 자유총님을 단월 부회장도 같이 왔습니까? 아니, 이렇게 통통하신 이장님. 아, 이장님하고 통통하신 이장님하고 여기 들리셨다고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친절하게 잘하지. 아닙니다. 난 이름을 모르겠어. 좀 뚱뚱하신 분 아니에요? 내 얼굴 통통해요. 이장님이라 그랬어. 제일 좋아하는 이장님이라 그랬어. 일단 두 분은 오셨죠? 딱 두 분만 왔어요. 3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혹시 뭐 서류 같은 거 만지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잘하셨어요? 서류 같은 거요? 면장님은 여기서 오래 장사하니까 20년이잖아. 나도 여기서 20년이잖아. 그래서 뭐 형수님 너무 이뻐요. 어쩌고저쩌고 농담하고 그랬어. 얼굴이 통통하시죠? 네, 통통해요. 네, 저희 취재팀은 처음에는 단월면 자유청연맹의 분협회장인 서땡땡 씨하고 정희철 씨하고 함께 왔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질의를 한 거죠. 그런데 아니다. 이 씨하고 왔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정희철 면장도 사모님 이뻐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의 남편 연모 씨는 전혀 면장하고도 모르는 사이다라고 에이, 봐봐요. 부인했었거든요. 동네가 좁아요. 네. 그리고 군청 앞에 있는 횟집이면 국민의힘이 지금 그 군청을 그 군수죠. 네. 아주 밀접하게 자주 이용할 겁니다. 그럼. 네. 횟집 여사장은 단월 면장 정희철 씨와 얼굴이 통통한 단월 이장님 딱 두 분이 오셔서 소주 한 병을 마셨고 단월 면장과는 20년 정도 아는 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횟집 여사장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정희철 씨와 10월 7일
횟집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평군 전 관변대처장이자 김성구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규섭 씨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교섭 선생님 되시죠? 네네. 선생님께서 혹시 10월 7일 날, 그 집에서 정희철 단원 위원장님 뵙지 않았습니까? 네? 10월 7일 날, 양평 전통시장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희철 단원 위원장님 작고하신. 왜 그러시죠?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인데요. 거기, 선생님께서 거기서 단원 위원장님하고 식사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아, 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네, 나는. 알겠습니다, 예. 아, 기억이 없습니까? 혹시 네네. 거기서 뭐 서류 같은 거 메모 받지 않았습니까? 난 적이 없어요. 아, 10월 7일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정희철 위원장님하고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예. 적이 없습니다, 대본. 아니, 거기서 그 메모 같은 거 받지 않았습니까? 정희철 위원장님한테요? 안 갔다는데, 뭐 이렇게. 아, 10월 7일 날 정말로 그 시지 않았습니까? 안 갔다고요. 저도 안 갔습니다. 네. 안 갔다? 네, 거긴 안 갔다? 네, 네. 본 사람이 있는데? 그러게요. 이야. 정희철 단원위원장과 동석자로 추정되는 이 이규섭 씨는 당황해하면서 기억에 없다고 처음에 말을 한 달도 안 했고요. 됐는데? 예. 그리고 근처에도 안 갔다고 한 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취재팀은 다음 날에도 또다시 횟집을 방문해서 여사님에게 사진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이규섭 씨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정일철 위원장과 함께 방문한 사람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집요합니다. 이번에는 횟집 여사님의 반응이 전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요? 예,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 예, 이분 방문하시다가 혹시 만나 해가지고. 죄송한데 어디서 나오셨어요? 기다렸나? 아니,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내가 왜 자꾸 그런 거 아니,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사진만 하려는 거야. 아니 기사인데 예. 근데 그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이분이 만나요. 행동하려고. 근데 그걸 왜 자꾸만 그러면 나도 대답을 대충 해놓고 바빠갖고 얼떨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이분이 만나 해가지고 이제.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판단이 안 쓰네요. 아이고야. 하루 전날은 분명히 맞다고 얘기했다가 다음 날은 또 얼떨결에 답을 했지만은 잘 모르겠다. 뭔 작업이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어디서 입단속을 들었는지 자꾸 그런 말을 왜 물어보는지 말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면서 어제는 얼떨결에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취재팀은 다시 이규섭 씨에게 전화를 해서 정일철 씨와 둘이 횟집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횟집 여사장에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재차 정일철 씨한테 만남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확인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네. 아, 어제 전화드렸던 그 기자입니다. 거기 10월 7일 날 가셨잖아요. 사모님이 확인해 주시던데요. 대장님이. 아, 지금 바빠. 저 통화 안 되고 곧. 아니, 가신 건 맞잖아요. 뭐, 부모님이 확인해 주시는데 저희가 사진. 네. 아이고. 왜 자꾸 끊어버릴까요, 사람들이? 네. 아니 진짜 만약에 안 갔다면 왜 이러세요? 그렇죠. 안 갔어요. 안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러면서 역정을 내야 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지. 네. 저 이규섭 씨는 기자가 횟집 사장님이 단월면장 정희철 씨와 본인이 방문했다고 확인해 주셨다라는 질문에 당황을 하면서 황급히 통화를 못할 것 같다면서 끊어버렸는데요. 열린검토 취재팀이 해당 횟집을 살펴보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집 내외부 각 한 곳에 횟집 진입로와 도로 두 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단월면장 정일철 씨와 이규섭 씨가 10월 17일에 방문했다는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서 횟집 CCTV를 확인해서 보면은 팩트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직 한 달 안 됐으니까. 네. 예. 현재 수사팀이 정일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압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양평서 강력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열린공감 TV의 기자라고 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작고하신 그 사건은 저희가 그 언론 쪽에는 예. 지방청 강력계장 통해서 그쪽으로 해주시죠. 저희는 일체 언론 대응 하지 못합니다. 언론 대응을 못하겠습니다. 예. 물어보려면 어느 쪽으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경기청 강력계장. 북부. 남부청. 남부청 강력계장. 예. 네, 해당 횟집에 CCTV를 확보했는지 물어봤는데 상급 기관인 남부청 강력계에서 언론 대응을 자제하라라고 해서 말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 취재팀은 남부청 강력계에 전화를 해서 CCTV를 확보했는지 알아봤는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수사관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평 단월 면장님이 10월 10일 날 10시경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10월 7일 날 양평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라는 횟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평 단월 면장 정희철 면장님하고 양평 유관단체장 오후에 한 3시간가량 소주 한 병을 마셨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경기 남부청 강력계에서 거기 횟집에 CCTV가 내부 2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에 보면 한 2대가 추가로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CCTV를 좀 자료를 확보를 했나 그것 좀 한번 여쭙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대로 전달해 놓겠습니다. 네, 수사기관은 반드시 CCTV를 확보해서 작고하신 정일철 씨와 저 간변단체장 출신 이규섭 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 그 식당을 방문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죠. 네. 진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주변에 압력, 협박이 있었다면 순수한 사살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정신적 타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열린공감TV 취재팀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지난 10월 2일에 단월면장 정일철 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후 여러 곳으로부터 심한 압력이 들어오고 왜 쓸데없이 다 불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당시 관련된 사람들 특검에서 소환 연락 오게 만드느냐, 네가 다 짊어지고 가라는 등의 압박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도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거나 양평군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고 계속 국민의힘이 또 정권을 연장하면 난 여기서 설 자리가 없겠다. 그렇죠. 혹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지. 네. 그래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10월 7일 횟집에서 김성교 측근으로 알려졌던 이규섭 씨를 만나서 자신의 심경을 담은 메모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규섭 씨가 그 메모를 촬영을 해서 김성교 의원이나 김성교 의원 측에게 보낸 게 아닌가 제보자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이 사망한 정일철 씨의 변호사라면서 박경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 그리고 수사관들을 고발한 데 이어서 특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숨진 정일철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겠다라는 청구를 특검팀이 거부를 했는데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민중기 특검팀은 정일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하던 진상조사를 정식 감찰로 전환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부 감찰팀 주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정 씨의 조사 당일 CCTV 폐쇄회로죠. 그걸 분석을 하고 수사를 맡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는 경위서를 제출받아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조사에서 강압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한 파견 해제 등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박경호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 그리고 수사관 일부를 고발을 했습니다. 저기 고발장이에요. 네. 강압 수사로 인해서 정일철 씨가 숨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숨진 정일철 씨 변호사임을 주장하는 박경호 변호사가 정말 정일철 씨의 변호사가 맞는 것일까? 저희 취재팀이 확인한 바로는 박경호 변호사는 정일철 씨에 대한 정식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요? 네. 숨진 정 면장과 카톡으로 수임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것은 확인이 됐으나 공식적으로
선임계가 제출된 게 맞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이유는 여러 차례 박경호 변호사에게 정유철 씨가 선임한 게 맞는지를 저희 취재팀이 물어보았는데요. 선임계를 공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대답도 하고 있지 않고요. 선임됐다 뭐 아니 안 전희철 했다. 위원장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아직까지 그것이 제출 안 됐으면 변호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카톡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저렇게 물어봤는데도 여전히 일십이고요. 그냥 문자로 보내라 하고 선임계를 정시로 제출했는지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은 회피하고 10월 22일 날 특검에 고발했다라는 저런 메모만 딸랑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자꾸 해보니 정유철 씨 가족도 박경호 변호사가 정유철 씨 변호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박경호 변호사가 정유철 씨 가족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면장님의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 허위 사실 아닙니까? 그 이상한 거죠. 만약 그렇다면. 네, 만약 그렇다면요. 선임을 하기로 뭐 구두 약속을 했다든지 뭐 그런 구두 것이 약속은 됐어도 선임계를 제출하려면은 응. 그 상대방 선임하는 그렇죠. 사람의 예.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선임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네. 구두로 이야기했다가도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선임계 제출해야죠. 네. 그래야 거기다가 변호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정유철 씨 가족은 현재 여야 정쟁에 휘말리고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정유철 씨 변호사임을 자청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특수부장,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게다가 당협위원장.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현재는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즉 추정을 해보자면 숨진 정유철 씨는 특검 조사 후에 양평 카르텔의 압박에 못 이겨서 자초지정을 메모를 했고 해당 메모를 김성교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규섭 씨와 모처에서 만나서 메모를 보여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규섭 씨는 해당 메모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김성교 의원이나 김 의원 측근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김 의원은 이 메모를 국민의힘 대덕 당협위원장인 박경호 변호사에게 보낸 것으로 또 보입니다. 이 일이 10월 7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0월 8일 날 박경호 변호사는 오후에 양평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정희철 씨와 만나서 이규섭 씨와 3명이 만나 메모 원본을 놓고 첨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섭 씨와 3명이 만나서 정희철 씨와 함께 거기서 이거 첨삭해라, 이거 첨삭해라 지시를 해서 그 옆에 정희철 씨가 첨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저 필적 감정을 해야죠. 네. 이분이 박경호 변호사가 어느 지역 당협위원장이라고 했습니까? 대전 대덕구. 네. 그러면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완전히 10월 8일 날 박경호 변호사가 정희철 씨를 만난 사실은 본인이 8일 날 만남을 가졌다고 실토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실제로 8일 날 마지막으로 만났다. 면담 자리에서 특검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문제는 정희철 씨의 유서입니다. 이게 유서인데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는 공책 21장 분량입니다. 특검 수사를 마친 지난 2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조사 과정에 대해 관한 여러 가지 조사 내용하고 생각을 가족에게 전하는 말을 꼼꼼히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 동의를 받아서 유서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1장의 유서가 아니고 국민의힘 김성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저 유서는 한 장짜리입니다. 21장짜리가 아닌 거예요. 박경호 변호사가 공개한 정희철 씨 유서라고 주장하는 저 한 장짜리. 저기에 보시면은 여러 내용들이 첨삭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네. 예, 첨삭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이 첨삭되어 있죠. 네. 도대체 저 한 장짜리 유서 내용은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 그리고 김성규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특검이 회유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주로. 경찰은 국민의힘과 변호인이 공개한 저 한쪽짜리 메모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 라면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유서가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정희철 씨가 쓴 것인지 안 쓴 것인지도 모르는 거죠. 확인이 안 돼. 그런데 계속 국민의힘은 저게 유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21장
공개되지 않은 그 유서만 가지고 변사사건 수사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 해당 메모 한 장짜리가 과연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20장짜리에는 날인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서라고 보기가 애매한 거죠. 그냥 자기의 심령을 담은 그리고 수사 과정을 담은 확인서 정도? 21장짜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듯 싶기도 합니다. 일기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숨진 정희철 면장은 특검 조사를 마친 후에 양평의 거대한 이권 카르텔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적인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주위에도 호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정희철 씨는 특검 조사를 마친 후에 적극 행정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절차를 양평군청에 신청을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양평군청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린광TV는 정희철 씨의 죽음에 특검의 강압 수사라기보다는 양평군에 존재하는 부패한 정치인, 광변단체와 지역 카르텔 등 거대한 이권 세력이 정희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살 유도를 한 게 아닌가 강력히 추정합니다. 현재 양평군청 앞 로터리에는 단월면장 정희철 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양평군 근방에는 저렇게. 예.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가지고 정희철 씨에 대한 시민 분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어요? 서울 세종문화회관 맞은편 KT 빌딩 앞에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다 마련을 했는데 대체로 신자유연대, 마래보수, 청년단체 연합이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정희철 면장님의 죽음을 네. 국민의힘과 김성교 의원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죠. 아니 사실 저렇게 해서 정희철 위원장이 뭐 예를 들면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할 때 이득 보는 사람이 김선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진실입니다. 억울하게 정희철 위원장 등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인가는 국민의힘과 김성규 의원의 정치적 공세와 무관하게 진상규명이 되어야 될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네. 분향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등에 대한 화환이 질비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저희 열린검TV의 추정대로 숨진 정희철 씨가 특검의 압박 수사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기보다 양평의 이권 카르텔과 김성교 의원 측에 의해서 자살 유도에 이르는 심한 정신적 압박을 당했다라면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정희철 씨가 김성교 측근 이교섭 씨에게 메모를 보여주고 이교섭 씨가 김성교 의원에게 메모를 전달하고 그리고 김성교 의원이나 김성교 의원 측에서 박경호 변호사를 통해서 정희철 씨를 만나서 메모를 놓고 첨삭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게 유서일지 아니면 확인서 같은 것일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저희 열린검TV의 추정이 단순 추정이 아닌 실제로 정희철 씨가 이규섭 씨를 만났다거나 이규섭 씨가 김성교 측근이라는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김성교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네. 더군다나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특검에 의해 정조준되어서 수사 중에 있는 만큼 각별히 더 몸살이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국감 중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3주간 2025년 정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8일 국감 기간 중에 국회 사랑제에서 최민희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부적절하다라는 질타와 맹공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그리고 딸이 화환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그걸 자기가 챙기지 못한 게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말 비겁한 별명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혼주는 본인입니다. 혼주는 최민희 위원장 본인이에요. 그리고 딸이 어떻게 국회 사랑제에 결혼을 하겠다고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다 이거 어레인지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딸 탓으로 좀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 제목이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못 챙겼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저 5분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려진 것이 한 유튜브에서 공개하면서 이 결혼식이 알려졌습니다. 제 개인 지인에게도 청첩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알려지고 나서 할 수 없이 민주당 의원님들께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원외에 계신 분들이 제가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뿌렸다. 또 대기업 상대로 수금한다.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뿌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계좌번호, 우리 남편 번호 또한 넣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본인이 하는 결혼에 본인 계좌까지 못 넣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소 선정, 시간 선정, 모든 걸 다 결혼한 당사자들 둘이 결정했습니다. 제 딸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논할 수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결혼식 날짜를 왜 이 기간에 하필 정했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은 최 위원장이 자녀가 국감기관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하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피감기관하고 과방위 관련 기업들이 화환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 간부들 상당수가 결혼식장을 직접 찾았다고 하면서 정치인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화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문구를 박는 게 통상적인 예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딸과 떨어져 살고 있고 딸이 주도하여 결혼식을 진행했기 때문에 양자역학 공부 등을 하고 국감 등 너무도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딸의 결혼식을 신경 쓰지 못했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을 국회 사랑제에서 국감 기간에 했다고 질타한 박정원 의원, 그 박정원 의원실의 선임 비서관이 국감 하루 전에 바로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하객이 촬영한 사진에는요. 한국인터넷진흥원, KT, LG, 유플러스, 빗썸, 아모레퍼시픽 등 피감기관이네. 다 피감기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이라든가 과방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기업 등이 화환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은 화환과 축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양평은 매우 침울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의 양평 특혜 의혹으로 여야간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양평군이 최근 정희철 면장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상중에 있고 정희철 면장이 2016년 김건희 일가에게 개발 분담금을 영원으로 만들어줬을 당시에 그렇게 개발 분담금을 영원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김성교 군수가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고 이로 인해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매우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김성교 의원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보를 해야 할 시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김성교 의원이 이런 양평군의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평군 지역 국회의원 김성교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국감 기간에 양평에 위치한 손오별 양평이라는 고급 호텔에서 둘째 아들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김성교 의원 아들 결혼식 현장을 잠입 취재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국회의원 자녀의 결혼식을 그것도 국감 기간에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인파 속에 치러졌습니다. 일단 결혼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엄청난 합격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김성규 의원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김성규 의원 아들 결혼식장으로 참석하러 온 차량은 호텔 2km 밖 도로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해당 호텔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인근 도로에까지도 주차를 했더라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요. 결혼식장 내부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네.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는데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의금을 접수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쓴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가 보내온 것으로 보이는 의원 깃발 있지 않습니까? 축하 화환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사기관에서 보내온 것으로 보이는 화환들이 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화환들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예. 축제 분위기구나. 아니 호텔에 있는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호텔 정문부터 화환을 까는 것은 그 호텔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렇죠. 그 호텔 이용하는 그 방문객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그렇죠. 호텔, 저거는 김성교 씨가 양평에 마치 항제처럼 군림하고 있는 모습이라 보여지고요. 저 호텔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입구에서부터 저렇게 엄청난 화환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장동혁 당대표 하안도 있고 네. 수많은 국회의원들 하안이 있잖아요. 그럼 가방에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했다고 국감기간 중에 그렇게 공격했던 박정훈 의원은 네. 그럼 김성교 국회의원이 국감기간에 결혼식을 아들 결혼식 한 걸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 자기 당 국회의원은 괜찮고 다른 당 국회의원은 안 된다고 공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 내로남불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면장님, 돌아가신 면장님 분향소까지 차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총호하는 듯하게 고개를 숙여놓고 정작 자기는 저렇게 황제처럼 양평에서 크게 성대하게 아들 결혼식을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완전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네요. 아니 얘네들은 뭐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고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근데 사람의 죽음을 이용하면서 그러게요. 그때 뒤에선 또 저렇게 뭐 축하 파티를 열고 아이고. 김성규는 확실히 양평의 황제는 맞습니다. 네. 호텔 정문부터 장악해서. 자, 정희철 면장 사망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김성규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현 전진선 양평 군수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진선 군수마저도 양평군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동역 일원에서 열리는 양평 부추 축제를 기어코 열고야 말았습니다. 끝으로 사망한 정희철 면장과 김성규 보좌관 통화 일부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매우 국민의힘에 유리한 부분만 부분 편집해서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이에 저희 열린국TV가 가급적 편집하지 않은 채 전체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공흥지구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언급한 거 살짝 보여주면서 계속 그냥 전화 쪼는 거예요. 그래갖고 1대3을 상대하다가 네. 어떤 말을 미스를 했냐면 제가 그냥 멍한 상태에서 자꾸 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한 적 있다. 네. 어디냐면 거기 저 공지구 사업자 ESN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를 그러니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정을 조사받고 그러다 보니까 멍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냥 멍한 상태에서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 그 사실은 아닌데 그게 그 조세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 그냥 네. 사인을 하셨어요? 그냥 뭐 그때 당시엔 뭐 아무 그냥 뭐 그냥 멍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볼 여력도 없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애들이 자꾸 그걸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예. 특검 애들이니까 아주 그냥 그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많이 했는데 왜 저도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지. 멍한 상태에서 그냥 막 뭐 쪼고 그냥 뭐 밥도 새끼도 안 먹고 그냥 멍하고 그냥 그러니까 네. 그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게 멍한 상태에서 그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죠. 제가 계속 저하고 이제 군수님 은행 관계를 계속 따지니까 그냥 그냥 뭐 이거 나가 또 다시 되고 그냥 계속 또 되고 나서 회의하고 또 하고 아니다 모른다 뭐 간 적 없다 뭐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제가 5년 전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하도 쪼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뭘 지시했냐 그 얘기죠. 네. 그런 사실은 없는데 아. 하종일 그거 갖고 짜갖고 그냥 아주 네. 아니 특검 수사관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급적이면 뭐 전체본을 공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 저도 뭐 180여 차례 수사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수사관이 충분한 휴식 시간도 부여를 해줬다고 하고요. 아니 김성규 보좌관이 저렇게 물어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해.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김선규 때문에 수사받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김선규한테 또 통화를 해. 그리고 조사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캐묻는 것에 어느 정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자,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영상은 단월군 단월면장 정희철 씨가 묻힌 묘지입니다. 으스년스러운 날씨만큼이나 서늘해 보이기는 한데요.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장례식장에서도 매우 큰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두 분 한 말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당한 불의한 일들이 없는 곳에서 편히 안식하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무슨 특검 수사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 국민의힘은 과거 윤석열 검사가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 그렇게 조사받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 어떻게 아니 윤석열이가 저 문재인 정권 사람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뭐라 세웠어요. 예전에 경기도 공무원이 자살했을 때는 무조건 경기도지사 이재명 탓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는 김성규 탓이라고 해야죠. 그렇지. 최근 국회에서 법사위와 가방위를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내란 진압에 저항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반성하고 성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란을 저항하기 위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의대 사법부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검찰은 수사권이 이제 분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또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많은 검사들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내란 진압은 지금 또 진행 중이고 저항이 엄청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진보 진영의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좀 더 피곤하고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좀 더 개혁에 앞장서는 우리 의원들 그리고 열린공감TV를 비롯한 이런 진보 개혁 매체들을 더 응원해 주시고 또 기회주의적이지 않게 정말 내란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인들도 좀 더 강하게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보면은 딱 떨어져요. 저 친구들이 왜 저러나? 그들이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가 보면 딱 나옵니다. 김선규가 왜 이 사건을 자꾸 이용하려고 들겠습니까? 본인에게 드리워지는 의혹들을. 오늘 방송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거구 정당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런 이념의 잣대로 설명되지 않고 이권 집단입니다. 네. 이권 집단이라는 네. 것이 가장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양평군 공무원 정희철 면장의 죽음에 대해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고인의 죽음에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나 김 의원 측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끊임없이 토착 비리에 연루되고 지역민들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양발도 제대로 갈아 신지 못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있는 특검팀 수사관 일동에게 감사의 말을 대신 전달합니다. 그리고 정희철 면장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흑돼지 쫀득대패, 삼겹살, 목살의 일반 대패와는 다릅니다. 청정제주의 흑돼지 머릿고기 부분을 얇게 썬 쫀득대패입니다. 대패인데 이렇게 쫄깃쫄깃 쫀득쫀득 꼬들꼬들할 수 있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우 차돌박이와 한돈 삼겹살이 합쳐진 듯한 맛입니다. 잡내 없이 고소합니다. 요즘 대파가 참 맛있을 시기인데 대파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애주가분들은 이거 꼭 쟁여놓으셔야 합니다.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300g씩 총 3팩 900g이 29,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흑돼지 쫀득대패 안 사시면 정말 후회합니다. 주문 방법은 실시간 채팅창 옆에 장바구니 모양 클릭하시거나 010-2885-3244로 빨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5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